네, 안녕하세요. 고은 변호사 채널의 이영렬,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킥보드 관련된 최근 아주 중요한 판례의 내용을 조금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새로 이제 개정된 법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어요. 해당 영상들을 못 보신 분들은 또 영상을 또 찾아보셔도 되지만 좀 시작하기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약드린 개정 법률은 크게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면허가 불필요하다는 거, 또 헬멧도 불필요하다는 거, 네. 또 자전거 도로로 이제부터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네 번째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이용이 금지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2인 이상 탑승은 금지됐다는 거, 이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킥보드 관련된 이제 사건, 사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 로펌에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규정이 많이 완화됐다는 거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전거로 본다. 만약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법이 개정돼서 이제 오토바이 같은 취급이 아니라 자전거에 준하는 취급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사고가 나도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게 받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전히 도로교통법상 차의 범죄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여전히 처벌을 받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 되고 합의를 할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같이 큰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더욱더 처벌이 강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났다 이렇게 했을 때 보통 교통사고들은 보험 처리가 돼서 좀 피해 변자를 받게 되는데 킥보드를 타고 운행한 그 사람이 약간 좀 자력이 없다거나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거나 좀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에 준해서 보안 적용을 한다거나 하면은 운전자들은 다 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한테 보험사한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의무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력이 없으면 보상을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금감원에서 보험 약관을 개정을 했더라고요. 주요 내용은 가해자가 아니라 즉 피해자 내가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일단 보험금을 받고 그 보험사가 가해자한테 피해금을 구상 청구하는 내용으로 약관 개정이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약간 개정으로 보이기는 하네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고가 나면은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한테 보상금을 요구를 하시고 가해자가 만약에 자력이 없다거나 할 경우에는 바로 본인이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사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보험금을 일단 수령을 하시는 게 대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킥보드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유튜브만 찾아보더라도 킥보드를 개조해서 시속 70km, 80km 달릴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달리는 영상들도 막 올라와 있고요. 좀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킥보드를 개조하는 것이 좀 괜찮은가요? 사실 시속 70km, 막 80km까지 달리면 그거는 차죠. 그쵸. 차고요. 법에서 규제를 완화한 거는 대상이 있습니다. 시속 25km 이하, 그 다음에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완화했다는 거지 그 이상으로 개조를 하게 되면은 다시 오토바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꼭 알고 개조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개조를 해서 정말 시속 25km 이상 달리는 거 그건 그냥 자전거가 아니고 오토바이다. 그러면 헬멧도 써야 되고 면허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제한이 따른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가 길거리 돌아다니면 커플로 보이는데 사이좋게 같이 킥보드를 타고 신나게 달리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좀 과태료 부과처분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그게 딱 봐도 되게 위험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뒤에서 보면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근데 은근 그런 커플도 많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 동승자를 태우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입법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좀 문제되는 게 음주를 하고 킥보드를 타는 분들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사실 뭘 해도 안 되는 게 맞아요. 자전거에 준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는 거를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음주를 했다, 음주에 걸렸다 그런 분들이 사실 흔치는 않잖아요. 그만큼 좀 자전거에 대해서는 좀 위험성 떨어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킥보드의 경우는 25km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사고 나면 좀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전거라고 이용하고 생각하시고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이것도 운전의 범위이기 때문에 뺑소니, 음주운전 다 처벌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불법 개조해서 속도를 너무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부착해서 중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경우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정해진 용법에 따라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고 좀 많이 참고하시고요. 안전하게 킥보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키보드 관련된 내용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